자, 지금 윤석열의 희한한 정치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대선 가겠다라는 사람이 대중 앞에 나타나지 않고 특정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또 4.7 보선 같은 정권 심판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지 않고 빙빙 돌리고 표는 보수한테서 다 받고 있으면서 문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 그리고 또 문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문이 그렇게 검찰에 나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복수심이 없다. 희한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JTBC가 지난번에 그 4대 여론조사 공통조사입니까? 윤석열이 18%로 이재명보다 한 6% 뒤진 조사가 나와서 자, 윤석열이 보선 기간에 침묵을 했으니 그 대가인가 하는 이제 맛이 가나 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곧바로 또 윤석열을 1위로 띄운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이재명을 오차를 넘겨서 1위를 했는데 막상 비호감도에서도 윤석열이 1위를 했어요. 비호감도 26.3, 추미애 22.3, 이재명 16.5로 비호감도가 1위였습니다. 자, 그래서 비호감도 1위뿐만 아니라 또 윤석열에 대해서 대선을 완주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발표가 있었어요. 완주 못할 것이다가 46.5, 완주할 것이다가 39.3으로 오차 범위 밖에서 완주 못할 거다라는 게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 성향에서는 완주할 것이다라고 하는 대답이 높았고 완주 못할 것이다라는 것은 윤석열을 싫어하는 계층에서 높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또 염장을 지르는 이 고춧가루 할배가 하나 있습니다. 김종인이 지난주에 언제입니까? 목요일 아침까지도 국민의힘 대표였지요. 그런데 그만둔 지 한 일주일 만에 온갖 독설을 자기가 대표로 있던 당을 향해서 쏟아냅니다.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지가 그 당을 끌고 오면서 지는 제3자였습니까? 1년 동안 끌어왔다면 그 당의 잘못도 자기 것입니다. 자기 얼굴을 향해서 스스로 침을 뱉고 같이 매일 마시던 우물에 침을 뱉고 있습니다. 그가 뭐라 했는가 하면 연합뉴스하고 인터뷰에서 어제 제가 이야기했죠. 지금 야권이라는 게 없다. 몇몇 사람이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 야권을 부르짖는 거다. 국민의힘은 바깥을 기웃거리지 말고 내부를 단속해 자생력을 갖는 정당이 돼야 되는데 무슨 대통합 타령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매경과 인터뷰에서는 국민의힘의 현 상황이 아사리판. 우리가 흔히 좀 상스럽게 어떤 집단이 개판이다라고 할 때 아사리판이라고 하지요. 이런 식으로는 대선을 해볼 도리가 없다. 윤석열도 안 갈 거다. 무슨 이득 있다고 입당하겠냐고 윤석열 대변인이냐 이야기를 해서 당 안에서 국민의힘 당 안에서 상황 정치를 하고 있냐. 감나라 배나라 누구 당인데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냐. 자, 이런 식으로 독선 오만하게 말하면 니는 뭐가 다르냐 이런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선거 일주일 만에 저주의 막말을 쓰고 당을 흔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노역이다, 기술자 정치다, 뭐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의 근원에는 윤석열이 있습니다. 잠시 이제 민주당 쪽에 가봅시다. 저 더불어 거수기당의 초선이나 그 초선 중에서 또 5명이 더 강한 소신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강성 친문 지지층이 지금 이 초선 의원들을 향해서 공격을 했고 그리고 초선 의원 5명이 연일 문자 폭탄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는요, 이 문자 폭탄이 하루 평균 5천에서 한 7천 개로 거의 일정하다는 거죠. 밤낮을 가리지 않고 1인당 5천에서 7천, 여성 의원에게는 성폭력에 가까운 저속한 문자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관심과 애정이 아니라 폭력이죠. 그들이 허락하는 말만 해야 하는 걸까요? 하고 폭탄에 지친 의원이 토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자 폭탄의 내용에 보면 배은망덕 촛불집회 폄하 조국 장관 배신 민주시민 조롱하는 민주당 초선 5명에게 전화를 해달라 해가지고 SNS에 그 핸드폰 번호를 공개한 누군가의 지령을 받은 것 같은 내용의 문자가 동시에 여러 번호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이걸 읽으면 영혼까지 털린 기분이다.
20대 국회 때부터 그래도 가장 소신 발언을 했던 김혜영 전 최고위원은 진지한 의견 표명보다는 욕설이 대부분인데 하루에 몇천 통씩 온다. 이 의사 표현이라도 보기 어렵다. 자, 그래서 이 문패거리는 대깨문은 의원의 약점을 잘 안다는 거예요. 이거 보내도 반박하거나 소송을 걸거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재선 안 되고 싶지. 지역구에 소문낼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 보내는 패거리들하고 민주당의 권리당원이라는 것들하고 서로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가 민주당에서 이 축출될 때쯤 권리당원이 대거 민주당에 입당을 했고 당헌 당규상의 당대표 최고위원 국회의원 경선 그러니까 이 공천 경선 그리고 지방단체장 후보 경선에서 권리당원표가 40~50% 되니까 이들한테 찍히면 결국 정치를 민주당에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싸운다는 걸 알고 그냥 박살을 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당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이들이 바깥에 있는 홍위병들이 당을 좌우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재보선 참패 직후 민주당 비대위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당 최고위원을 전대가 아닌 중앙위원회에서 뽑겠다 했지만은 전대에서 뽑아야 된다는 강경청의 압력으로 결국 또 전대를 열기로 했어요. 민주주의는 소수 강경당원만의 목소리가 다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폭력이 계속되면 왜곡이 생겨 극단적 홍위병들이 저 당을 장악해서 끌고 가게 될 거다. 민주적인 정당이 아니지 않느냐. 근데 누가 부추기냐. 근데 이 극성 지지자들에게 일정하게 지령을 내리는 지도부가 있을 것이다. 이 지도부가 이걸 갖다가 방치하고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마라 하지만은 그게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한 7,000통 정도 간다라는 부분에서 일정하게 지시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 민주당의 의사 출신 비례대표 신현영이 오세훈의 방역을 칭찬했다가 또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자, 그리고 조홍천 의원은 도정안을 향해 폭력적으로 세심 막는 행위를 자시하지 말고 소수 강경 지지층으로부터 다수 당원과 뜻있는 젊은 의원을 보호해야 될 것 아니냐 하지만은 이런 말들은 저 당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 당은요 이미 민주적인 당이 아니라 홍위병 정당이 돼버렸어요. 자, 국민의힘은 자기 대표를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데 어제 중진회의를 했는데 주호영, 정진석 담합하지 마라 난리를 치고 또 김종인이 밖에서 초선 대표론을 이렇게 지령을 내리고 또 초선 중에 대표가 나오겠다 하는 자가 지금 생기고 있고 김웅이 나온대요. 김웅도 정치 저렇게 설치다가는 오래 못합니다. 자, 그래서 개판 5분 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종인은 아사리판이라고 했는데요. 김종인이 아사리판을 만들어 놓고 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와중에 김종인 금태섭이가 윤석열을 놓고 이제 가기 위한 제3지대를 만든다라는 보도가 잇따르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장재훈이가 모처럼 옳은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김종인 덫에 걸려 야권 분열에 동참하면 안 된다. 자, 지금 윤석열과 김종인은 저 국민의힘을 반토막을 내려고 하고 있다. 금태섭도 마찬가지예요. 금태섭 뒤에 진중근이니 뭐 이런 패거리들이 또 쭉 있어요. 저 문패거리를 비판한 척하면서 조중동이 떼어준 양심적 좌파라는 자들이 금태섭이하고 다 또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윤석열을 그들과 엮어가지고 중간에서 있고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의원 절반쯤을 떼가고 또 민주당에서 좀 온건한 자들을 떼와가지고 그들이 결국은 개헌에 앞장서서 민주당의 문패거리하고 같이 개헌을 해버리면 그거는 야당 일부가 가세한 개헌으로 아주 개헌을 지도새도 모르게 해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이 현재 대권용으로 등장해가 있는 게 아니다. 진짜 대권용이라면 윤석열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공개 정치를 해야죠. 너무 비정규직에 관한 토론을 한정식 집에서 교수한테 강습을 받습니까? 국민 앞에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야죠. 자, 그래서 윤석열의 존재 자체가 여권 일각에서 꿈꾸고 있는 개헌 공작에 더 이용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자, 국민의힘은 당내 논란을 정리하고 자기들끼리 이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간다. 안철수도 오고 싶으면 올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 그리고 탈당할 놈은 지금 나가라 하고 한번 탈당하면 절대로 받아주지 않겠다고 당헌에 명시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